이번 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차 수업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고인류의 화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 한반도 주민과 관련한 중국의 고문헌 자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기원인 예맥족과 한족 등 원시 한민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의 기원. 이번 주차 수업은 한반도의 현생 인류와 고민족에 관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며 2차 시와 3차 시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슬기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차 시에는 고조선 지역의 예맥족을, 5차 시에는 삼한 지역의 한족을 학습합니다. 끝으로 예맥족과 한족의 동화와 공존을 주제로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한반도의 현생 인류와 고민족.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한반도 선사시대 현생 인류의 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한국 근대 민족의 기원인 원시 한민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영화 불을 찾아서라는 것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고 정말 저한테 굉장히 그때 큰 충격이었었는데요. 프랑스의 장작가 하나 감독이 만들었던 캐스트 포 파이어라고 하는 불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소개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 영화를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 제목에서 아다시피 불을 찾아서 구석기인들이 떠나는 여행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로드무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구석기 시대인들이 불을 사용했던 것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고인류서부터는 불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또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긴 했지만 직접 그것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불을 알게 된 것은 뭐 화산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자연적인 어떤 뭐 천둥 번개에 의해서 초원이나 산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서 불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난 불을 경험해 본 인류가 불이 뜨겁다는 거, 그리고 불에 타고난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곡식들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그런 곡물이나 어떤 그런 일반 동물의 어떤 그런 생식하고는 다른다는 걸 알게 되겠죠, 경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불에 대해서 점차 그것 하나의 문화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달시켜 나가게 되는 것인데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네안데르탈까지만 해도 불을 사용을 했지만 그것을 직접 제작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불씨를 보관해 가지고 꺼트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그런 귀중한 불씨를 물에 빠뜨려서 꺼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꺼지면서 그 모여 살았던 그 구석기인 네안데르탈인들이 막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불씨를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여정에서 크로마뇽인이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새로운 인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뭐 애정도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불씨를 만드는, 그러니까 부싯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우리가 불을 만드는 그런 불 만드는 기술을 이제 주인공이 배우기 시작해요. 배우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원래 살던 집단에 가지고 오면서 인류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제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프랑스는 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구석기에 대한 연구가 가장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고인류,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진화 과정, 특히 불이 어떻게 등장해서 인류의 한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본 학습 전 간단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고인류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인류, 구석기 시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대개 지금 오스트랄피테쿠스가 아프리카 중남부에서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계통으로 이렇게 막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제 오른쪽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두 번 생각하는 그런 슬기슬기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현대 인류, 현생 인류죠. 이 현생 인류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의 계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과거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찰스 다윈의 그런 종의 기원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되게 하나의 단선 진화, 영장류에서부터 유인원을 거쳐가지고 쭉 현생 인류까지 하나의 단선 진화로 진행되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여기 글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계통의 어떤 고인류들이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인접해 있는 고인류가 바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인류인데 이 고인류 네안데르탈인과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호모 사피엔스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모 현생 인류의 이런 특징 중에 저 유럽인들 보면 피부색이 좀 옅은 하얀색이죠. 그런 옅은 피부색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기도 하고요. 또 요즘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 환자로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전적 요인도 우리 염색체 중에 세 번째 염색체 유전자 조각이 또 네안데르탈인과 관련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관계도 이렇게 꼭 완전히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한 2%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현생 인류에 들어가 전해진다라고 할 정도로 현생 인류의 등장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고인류의 진화가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 굉장히 혼합적인 그런 계통의 다선 진화, 이걸 이제 인류학에서는 단선이 아닌 다선 진화 과정 속에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간단하게 도식화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에 등장하기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라 해서 직립보행하는 그런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있었고 또 그 앞에 도구를 처음 만들어 쓰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의 문을 열었던 호모 하빌리스가 있어서 이렇게 호모 속이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호모 속의 고인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앞에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하는 이제 그보다 원형이 되는 그 유인원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기원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다지역 기원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세계학계 보편적인 통설은 대개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이런 고인류가 기원해서 그 호모석이 기원해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보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현재 학계에서는 많은 그런 설득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현재까지는 호모 사피엔스 단계의 화석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학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인 화대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아직 세계학계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구석기 시대 연대가 30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는 걸 보면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이후이기 때문에 한반도 구석기 문화 중에 30만 년 이전 게 있다는 것은 에렉투스 단계의 어떤 고인류가 출토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여러 가지 지금 세계학계에서 공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에렉투스나 호모 네안데르탈시스와의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 무렵부터 이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조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생존, 이렇게 네안데르탈인과 경쟁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듯이 알타임이나 동굴벽화 같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 단계 후기가 되면 이렇게 언어가, 원시적인 언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 용량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정도로 호모사피엔스 할 정도로 두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와 같은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하면서 호모 에렉투스에 비해서 좀 더 진화에서 적응을 하고, 특히 불을 자유재료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것이 호모사피엔스가 현재까지 현생 인류로 진화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인류의 진화에 이렇게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사피엔스 단계를 거쳐 진화해 왔고, 아프리카 기원설이 좀 더 많은 설득력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는 주로 호모사피엔스 단계의 화석만 발견되고 있고요. 북한 학계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화석이 출토되었다라고 주장하고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혹독한 구석기 시대 후기의 환경 속에서 불을 자유재주로 사용하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면서 좀 더 사회성 있는 그런 고인류로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